네, 두 번째 인터뷰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원구성 협상 문제라든가 또 방금 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하고 얘기했던 그 개헌 문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당대표 누가 되느냐 이 부분도 또 관심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네네.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 지금 뭐 개헌하고 선거구제 개편 카드 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도나 어떤 속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좀 생뚱맞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원구성 협상에 집중해야 될 시기인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이거 참 뜨거운 감자를 수류탄 투척하듯 던져버렸어요. 이제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것이죠. 예.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아마 한국당에서 지금 집안 싸움 정리 시간을 벌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현재 친박 비박 아주 박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 쇄신 국면 전환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좀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개혁입법연대에 맞서려는 포석이 아닐까. 네. 만약에 개혁입법연대에 바른미래당까지 가세하면은 한국당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사진에 막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령 그런 의도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네. 개헌 자체가 어찌됐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희들은 반대할 사람 없죠. 민주당은 뭐 개헌을 찬성을 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이제 반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개헌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들 약속이었는데요. 그런데 추진을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한국당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쇼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개헌 이게 성사되려고 그러면은 진정성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개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 개헌의 시점과 절차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한국당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말로만 아닌 행동을 좀 보여줘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개헌은 이후에 절차대로 국회안을 만들어서 국민 투표하면 될 것이죠. 그러나 시점과 절차에 있어가지고 지금이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는 뭐 올해 안에 국민투표까지 가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안 의원님 보시기에는 적절한 시점? 어떤 조건이 이제 마련되어야 개헌을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시점과 때라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국회 개헌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겠죠. 예, 그건 당연하고요. 예. 이 원 구성을 시급히 하고요. 지금 6월이 지났는데도 의장당 구성조차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원 구성은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만 집중 있게 하면은 타결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이 속에서 개헌 논의를 서로가 진정성 있게 이견이 있으면 이견 있는 대로 토론을 하고 꾸준히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해나가고 적절한 시점에서 국민투표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박주민 의원도 그런 말 했는데 지금 개혁입법연대를 여권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신속하게 개혁입법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개헌이 나오게 되면 사실 개헌이 이제 뭐 블랙홀이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사실 모든 논의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원구성이 다 되고 뭐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개헌 얘기를 꺼내고 그것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순간 개혁입법 연대가 가려지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의도가 있을 거라고 두 가지를 말씀을 예.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개헌은 또 개헌대로 해야죠. 그리고 그거는 또 다른 트랙으로 개혁입법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생개혁입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뜻 맞는 제 정당을 묶어서 입법연대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국민들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이 가세하게 될 경우에 한국당이 고립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좀 상황이라고 보고요. 개혁 입법연대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드는 길이라고 보고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어떤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개혁 입법을 성사시켜야 될 텐데 이거 하지 않으면은 정치권 전체 특히 아마 한국당이 또다시 상당한 역풍을 이제 맞게 될 것입니다. 선거구제 개편은 뭐 예를 들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지금 뭐 정의당 그러니까 개혁입법연대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정의당 입장에서도 줄기차게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논의가 올 하반기에 좀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선거구제 개편은 어떻게? 네, 저희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 당의 입장이고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개혁 입법은 입법대로 또 추진을 해 나가면서 개헌이라든지 선거구제 개편 이건 이거대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아마 투트랙의 국회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야당이 기존의 그런 방식대로 여당을 뭐 트집 잡는다든지 발목 잡는다든지 그런 식의 자세 가지고는 상당히 성과를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야당도 좀 입장을 바꿔서 정부나 여당이 한번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자세를 좀 탈피해서 협력할 건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죠. 그 전제가 또 국민을 위한 입법이고 국민을 위한 민생 과제면은 여야가 함께 협력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런 자세가 없이는 모든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셨는데 뭐 당 대표로 나가시는 건지 최고위원으로 나가시는 건지 그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직 정식 출마한 건 아닌데요.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적폐청산이 이게 하다 마른 거 아닌가? 이거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닌가? 특히 MB 감옥 같지만은 사자방 이 비리는 아직 뭐 전혀 손을 못 대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 최순실과 MB가 은닉한 재산은 지금 어떻게 지금 되는 거냐? 거기에 좀 집중하고 계시죠, 안 의원님께서 요새. 그렇죠. 사실 국정농단의 본질은 돈인데 MB와 최순실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저들은 돈박스 위에 지금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달에 해외 은닉 재산을 환수하라고 지시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걸 당에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의원님이 필요하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014년에 최순실 국정농단을 최초로 국민들에게 알린 한 정치인의 그런 뭐 업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적폐청산을 마무리하고 해외 은닉 재산 환수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지도부에 들어가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깊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정리된 바는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민주당 당대표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변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출마하느냐, 그리고 김부겸 장관이 출마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친문 단일화가 되느냐,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우리 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세 가지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우선은 지금 현재까지 전대 관련해서 가장
재미를 봤다고 그럴까요? 그런 분은 아마 저는 김부겸 장관일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예. 저는 김부겸 장관은 실질적으로 출마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왜냐 그러면은 뭐 장관 잘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관두라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께서 잘하고 있는 김부겸 장관을 관두게 하시고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한다는 거는 김부겸 장관에게 차기 대권 주자로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아마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김부겸 의원은 이제 나름대로 존재감이 지금 과시가 됐고요. 따라서 이제 몸값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도 출마는 아마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핵심적인 변수는 이해찬 의원께서 출마할지 안 할지. 그래서 지금 당대표 출마자로 그런 데는 뭐 10분 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의 온통 관심이 이해찬 의원의 이제 출마 여부고요. 그분이 워낙 당의 어른이시고 친노 친문의 가장 좌장이시고 이분이 출마하게 되면은 한 절반 이상, 예, 아니면 그 이상이 아마 예. 접거나 아니면 그치를 새로 정할 것이거든요. 예. 여기 이제 의원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